네. 바쁜 시간 허락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이 좀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준비했던 말씀 좀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중소기업 대상으로 복지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관리라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찾아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좀 제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로션한 회사에 있다가 2005년도에 프루덴셜 생명에서 LP 생활을 했었습니다. 프루덴셜 생명 LP 생활하다가 MDRT 컨퍼런스 갔다가 약간 그 종합재무설계에 좀 꽂혀서 병원장 자산관리한 PB센터에서 PB로 쭉 활동을 하다가 지금의 제 회사를 만든 지는 이제 9년 차가 됐습니다. 2008년도 10월 1일자로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복지 컨설팅이라는 걸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공기업과는 다르게 복지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복지 컨설팅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도 없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는 거의 사회에 복지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들, 이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기업, 단체, 협회, 조합과 MOU를 맺고 그들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복지를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 하고 있고요. 뭐 이런 하이솔 브랜드 기업회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실만한 기업은 뭐 거의 5개 장수 돌침대 같은 회사가 회원사로 되어 있어서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쭉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작년에 창조경제경영대상에서 글로벌 경영에서는 현대자동차 정문구 회장께서 수상을 하셨고 이 기업복지에서는 저희 회사가 수상을 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상으로 좀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복지를 하다 보니까 단체와 협약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기업시장 발굴에 적합하겠다, 적합하지 않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아마추어 골프협회 같은 경우도 주로 대표님들, 기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 또한 복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와 MOU를 맺고 회원사들의 복지를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천합니다만 저도 이제 16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1월달에 실패할 용기라는 책을 써서 출간을 좀 했고 나름대로 이렇게 기업이라든가 영업단체를 대상으로 좀 강의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9년차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는 한 2,400개 정도를 저희 위탁 관리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회원수는 오늘 날짜로 한 17만 7천 명 정도를 제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마쳤고요. 제가 이제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이제 본격적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 3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이 복지 컨설팅이라는 걸 수행을 하고 이제 그런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 복지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의 대표가 임직원들한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거라고 하면 이 비서라고 하는 거는 MP님들께서 고객분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워크숍 가자라고 해서 기업에서 많은 어떤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기업을 가서 저희가 이제 복지라는 주제로만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의 행사라든가 기업의 워크숍이라든가 신년회, 송년회, 체육대회라든가 기업 교육, 경영 지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플랫폼을 하는데 제가 여기 좀 판서를 좀 간략하게 좀 해보면요. 이거 지워도 될까? 네, 지워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초회 면담을 하시면 환경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기업의 대표님을 만나면 항상 기본적으로 이제 A4지 한 장 갖다 지금도 합니다. 저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어떤 초회 면담 학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제가 쓰는 숫자가 크게 5가지를 쓰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가 이제 99%, 그 다음에 이제 88%, 52%, 18만원, 4.4년. 여러분들 초회 면담 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오후에 중소기업 대표님을 만나서 쓰는 게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이제 99%가 중소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대한민국 근로자의 8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받는 연봉이요. 대기업 직원이 받는 연봉의 52% 이하 수준의 연봉을 받고 연간 18만 원 미만의 복지 환경이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MP님들의 고객들도 대다수가 중소기업 직원이거나 그들의 가족일 가능성이 비율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이 정도의 연봉과 이 정도의 복지만 주면서 충성을 다하라고 얘기하면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사실 높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4.4년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입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급여가 약하고 복지가 열악한 기업을 찾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대형이다. 직원 수가 100명이다라고 하면 이 기업을 찾아가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도 굉장히 열악한 급여와 복지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기업을 대상으로 복지 컨설팅을 한 상태에서 뭘 만드냐면 이 기업만의 온라인 복지관을 제작을 합니다. 만약에 대형이다 그러면 www.대형복지관.com이라고 하는 이 회사만의 온라인 복지관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회사의 대표님께서 직원들한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면 직원들이 자신들 복지관에 들어오면 약 150만 원 상당의 복지 혜택을 받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만나기 전에 18만 원에 불과하던 직원들의 복지가 상당히 개선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라든가 애사심이 증대가 되는 결과값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난 9년 동안 해온 겁니다. 지난 9년 동안 해왔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통상 제가 이제 영업하는 방법이 오늘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대표님 이하 임직원 관계자를 모셔놓고 이 복지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제 발표가 끝나면 기업의 인사총무 책임자가 나와서 저하고 명함을 교환하고 후속 작업을 도는 게 아주 일반적인 패턴인데 인천에 있는 제가 오성국제라는 회사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오성국제라는 회사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통상 기업의 책임자가 나와서 저한테 명함을 주는데 직원 수가 40명이 있었고요. 이날은 명함을 주신 분은 명함을 보니까 생뚱맞게 기업의 인사총무 책임자가 아니고 ING생명의 FC 분이 명함을 주신 거예요. 이치에 안 맞는 명함이었기 때문에 어찌된 연유를 여쭤봤더니 그 회사의 대표가 자기 사촌형이고 그날 보험실에 들어 돌방했었다가 뒤에 앉아서 청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표가 자사의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게 너무 바람직해 보입니다. 특히나 해당 회사의 이름으로 자기네 회사의 이름으로 된 복지관을 만들어주고 있으니 직원들의 소속감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저는 대표는 아니지만 대표인만 일한 FC인데 지난 4년 동안 영업하면서 임직원이 아니라 기고객과 잠재고를 합산해서 약 450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 소중한 450명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 한 달에 한 번 유비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자 하나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문자 하나 보내는 것밖에 없는데 저도 기업의 대표가 임직원들한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저도 제 소중한 고객분들한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들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고 싶은데 그런 걸 FC 형태로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던 게 저는 2005년 프루덴셜 생명에 입사했을 때 저희 직원에게 배웠던 방법이 자필편지 쓰라 배웠었습니다. 제 활동 끝나고 나면 표현면서도 열심히 썼고요. 아마 여러 관리자님께서도 아마 생각을 해보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고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자필편지를 드로아웃을 하게 되고 지점에 선배가 있던 것처럼 DM 발송하기 시작했는데 DM을 봤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게 됐고 이러다가 저도 안 할 수는 없으니 유비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했었는데 제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고객의 답변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인 것 같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업계의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은 전략적 방식 수준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MP님께 제가 질문해서 고객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없을 거거든요, 사실. 왜냐면 고객 관리가 잘 돼야 소개 추천도 잘 받을 수 있을 거고 유지도 높아질 거니까. 그러면 그러한 당위성은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고 제가 여쭤보게 되면 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기업마다 복지관을 만들었던 거를 이런 것들을 개인화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의 이름으로 도면을 따는데
우리 MP님의 성함이 이성공 MP님이다 하면 www.이성공.com이라고 하는 MP님만의 고객 관리 플랫폼을 만드는 형태로 제가 공유를 했던 겁니다. 그게 이비서라고 하는 거거든요.